주간도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주님의 능력으로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찬양합니다. 우리 힘으로 일어설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시는지
주시고 감사합니다. 마음속에 나쁜 생각과 나쁜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께서 예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예배하고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어머니 아버지로서 온전히 세워져 가며 가정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끌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38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숫자에서도 숫자 보세요. 22, 30번, 40. 딩동댕. 잘했어요. 말씀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22, 뜻을 다하여 30번,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40.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8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8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아멘. 40 됐어요? 네. 영어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Jesus live like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mind. This is the first and greatest command. And the second is like it.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Of the law and the prophets and these two commands. 아멘. 우리 베트남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터키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중국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태국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네팔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캄보디아로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 러시아로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아버지의 학교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아내들 공감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고 어떻게 아내들을 위로하는지 또 노사연의 아내미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눴었습니다. 우리 아내를 공감해주는 것이 아내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된다고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그 힘과 위로를 얻은 아내는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고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오늘에 이어서 이제 아내의 감정에 대한 부분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성분들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정은 부정적인 감정과 긍정적인 감정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감정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정이라는 것은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좋고 나쁘다고 표현할 수는 없겠죠. 물론 개인적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그렇게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감정은 나쁘고 좋은 것이 아니라 그 감정 그 자체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나 어떤 성품에 의한 사람들은 화를 내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화는 부적절한 감정이고 부정적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화라는 것은 여기 보시면 적절하고 적당하고 합당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화를 통해서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하고 또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화라는 감정 또한 우리는 중립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더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 표현에 대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감정 때문에 네가 옳다 그르다 표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상대방의 마음, 그 감정 상태를 알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의 마음을 알아준다는 건 뭘까요? 바로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아. 아르는 지금 엄마하고 놀고 싶은 마음이에요. 엄마도 아르의 마음을 알고 있어요. 아이가 엄마랑 놀고 엄마랑
같이 있고 싶은 그 마음을 엄마도 알고 있어 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바로 공감입니다. 그리고 엄마 또한 아르랑 같이 놀고 싶은데 엄마는 지금 예배를 해야 돼서 아르가 기다려줘야 돼. 아르가 기다려줄 수 있겠니? 엄마가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내의 감정들을 무시할 때가 많은데 무시하지 말고 또 아내가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그 사실을 또 그 감정을 우리가 존중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남성분들에게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잘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려운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렇다고 이 감정을 너무 지나치게 소중히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네, 그렇다고 무시하는 것도 아니죠. 이 아내가 갖고 있는 그 감정 반응과 아내에 대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존중하고 소중히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슬퍼합니다. 슬퍼요. 울고 있어요. 근데 남편이 봤을 때 슬프지 않고 울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내가 슬프다면 그 슬픈 아내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알아주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 보면 슬플 수밖에 없는 아내를 아끼고 소중히 해주자는 거죠. 때론 여자분들, 아내분들은 이유 없이도 감정적이게 변할 때가 있습니다. 호르몬에 의할 때도 있고 또 그냥 감정 기복이 있으신 분도 있고 날씨를 탓할 때도 있고 다양한 이유로 여자분들은 감정의 변화들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아내가 감정적일지라도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 불완전한 모습까지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인내해 주시는 마음들이 우리 남편분들에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벽하지 못한 그 아내의 미숙한 감정 표현마저도 우리 남편분들이 헤아려 준다면 우리 아내분들의 큰 기쁨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짜증내는 거야? 왜 이렇게 예민한 거야?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오늘 뭐 힘든가요? 뭘 도와줄까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해 준다면,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어 준다면 여자분들의 그 감정이 좀 더 빨리 안정화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몇 가지 상황을 통해서 아내의 감정을 어떻게 대할 수 있는지 한번 멘트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화가 난 아내가 있습니다. 우리 아내가 씩씩거리고 화가 날 때 같이 화가 나고 짜증이 나기보다는 아내에게 이렇게 한번 말해볼까요? 여보 너무 속상하죠? 내가 여보라도 충분히 속상할 것 같아요. 당신이 화가 나서 힘들겠어요. 죄송합니다. 당신이 화가 나서 힘들겠어요. 이렇게 말한다면 아내는 그 마음에 화가 누그러뜨리겠죠. 근데 반대로 아니 그런 걸로 왜 화를 내는 거야? 이렇게 아내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아내는 더 분노하고 더 감정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편분을 이렇게 다정한 멘트를 해주면 어떨까요? 다음은 슬픈 아내입니다. 아내가 너무 지금 슬퍼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여보 슬픈 마음을 내가 알고 있어요. 얼마나 슬플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내가 안아줄게요. 이렇게 한다면 우리 아내들이 큰 힘과 위로를 받을 것 같습니다. 맨날 울고 맨날 저렇게 눈물 쇼한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아내들에게 큰 상처가 될까요? 네, 슬퍼하는 우리 힘든 아내를 안아줄 수 있는 넉넉한 남편분들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기쁜 아내입니다. 여보 기분이 좋아 보이네. 무슨 좋은 일 있어? 여보가 기분 좋으니까 나도 기분이 좋아져. 이렇게 같이 그 기쁨에 동참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 반면 어떤 분들은 여보 기분 좋으니까 뭔가 이상한데 뭐 나한테 잘못했어? 나쁜 짓 했어? 이런 분들도 계시죠. 그리고 아내가 기분 좋으면 무서워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렇게 아내와 감정이 다르게 나타나기보다는 그 아내의 기쁨에 같이 동참해주는 남편의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 몸이 아픈 아내에게 어떻게 할까요? 맨날 아프다고 하고 여기저기 아프다고 하고 찡찡거리는 걸 듣기 싫다 이렇게 말하면 아내가 얼마나 상처를 받을까요? 몸이 아픈 아내에게 우리 이렇게 말해볼까요? 여보 몸이 많이 아파요? 약은 먹었어요? 병원에 같이 갈까요? 좀 쉬어요. 이런 말들을 해준다면 아내가 이때 받은 이 사랑과 위로를 깊이 오랫동안 느끼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내가 우울한 모습이에요. 기분이 처져 보이네요. 이럴 땐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여보 오늘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요? 외식할까요?
우리 산책하러 갈까요? 이렇게 기분을 전환할 수 있는 활동으로 유도해 준다면 어떨까요? 아마 그러한 마음에 동참하지 못하더라도 그 말 자체에서 따뜻한 마음을 느끼고 위로받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내가 너무 심심해 보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여보, 심심한 것 같아 보여. 나랑 영화 보러 갈까? 우리 마트 구경 갈까? 쇼핑 갈까? 이렇게 제안해 준다면 우리 아내들이 너무 기쁘겠죠. 심심하려고 했다가도 너무 재밌고 행복한 하루를 보냈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남편분들, 아내들과 쇼핑 자주 가시나요? 우리 여기 한국에 계신 분들은 사실 멀리 있다 보니까 휴가를 받아서 한국을 떠나 고향에 갈 때나 쇼핑을 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또 국내에 여기 아내가 계신 분들, 아내가 마트 갈 때, 쇼핑할 때 따라가고 계신가요? 아내들은 함께 가길 원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그럼 왜 남편과 아내들은 쇼핑에 있어서 다른 모습들을 보일까요? 남성들은 쇼핑이라는 것이 하나의 과업, 업무로 느끼고 여자는 그 쇼핑 과정에서의 그 관계를 중요시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 실험을 통해 보았는데 남녀와 커플이 함께 쇼핑을 할 때 맥박, 그 다음에 혈압, 스트레스 수치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을 사는 그 과정, 미션을 수행하는 동안 남성들은 마치 경찰이나 전투 조종사가 사건 현장에 투입될 때와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또 사람들이 많은 그 쇼핑 현장에서 좋은 물건을 골라야 된다는 그 압박감을 느끼고 또 쇼핑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아드레날린 분비량과 스트레스 수치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남성들의 상태는 시간이 지날수록 공격성이 강해졌으며 점점 기분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비해 여성의 수치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물론 저는 여성이지만 사실 저는 쇼핑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남녀 사이가 극명하지만 또 다른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미션 What to get by a pair of pants. 이제 바지를 하나 사기 위해서 어떻게 그 갭이라는 회사죠. 옷을 파는 곳에 가느냐의 그 경로를 보시면 이제 피메일 여성의 맵은 이제 레드로 돼 있어요. 그러면 여자들은 하나의 옷을 사기 위해서 이 모든 쇼핑을 다 들어갑니다. 근데 메일, 남자들의 경우에는 내가 바지를 사려고 했으니까 바로 목적 지향적으로 바로 바지 가게에 가서 사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왜냐하면 남성들은 그 목적, 그 과업을 중요시하고 여자들은 그 모든 쇼핑과 하면서 사람들하고 만나고 대화하고 이런 모든 과정에서 관계심 안에서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메일 같은 남성의 경우에는 6분 정도 소요가 됐고 비용은 $33를 소비했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3 hours 26 minutes 3시간 26분을 소요하고 $876를 소비했습니다. 이렇게 쇼핑에 있어서 남녀의 차이가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결국 남성과 여성의 이 브레인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기억이나 감정 등 모든 뇌 기능은 신경세포들이 서로 연결된 형태에 따라 좌우가 됩니다. 미국 펜실베니아대 연구진은 남녀의 능력 차이를 대뇌 신경세포와의 연결인 커넥텀을 차이로 설명을 했습니다. 선들은 신경세포의 연결 상태를 뜻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좀 전형적인 티피컬한 어떤 특징적인 여성들의 뇌액이 있죠. 모든 여성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윗부분이 이제 전두 옆쪽이고 여기 대뇌에 있는 부분인데 남성과 달리 좌우에 연결되는 커넥텀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여자들은 언어와 직관 능력이 발달되었으며 상대의 감정을 읽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이렇게 커넥텀이 연결된 여성의 뇌는 아이를 돌보며 이제 공동 작업을 해야 하는 그런 채집 활동에 유리한 뇌로 되어 있습니다. 전형적인 이제 남성의 뇌는 대부분 좌뇌 또는 우뇌 앞뒤 신경세포가 연결된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공간 지각 능력이죠. 그리고 근육을 조절하는 기능이나 발달, 길을 잘 찾고 운동 능력이 뛰어나서 사냥에 유리화된 뇌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뇌를 얘기까지 하면서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남성과 여성이 분명한 차이를 갖고 있고 이런 차이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노력들이 수반되지 않으면 건강한 부부관계,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럼 남녀가 함께 쇼핑하면 좋을까요? 연구에 따르면 카트, 이제 마트를 보는 이 카트는 남성이 밀고 여자가 물건을 고른다면 가장 성공적인 쇼핑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왜냐면 호주의 과학자들이 실험을 했는데 마트에 가면 남자는 카트를 운전하고 왜냐면 스스로 통제감을 느끼고 그 쇼핑에 잘 참여할 수 있게 되고 또 물건을 여자가 고름으로써 장복의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릴 이후부터는 남성분들 쇼핑을 피하지 마시고 우리 아내들의 손과 발, 카트가 되어주셔서 함께 협력해서 이 쇼핑이라는 가업을 조금 더 빠른 시간에 또 소비를 줄이면서 현명하게 효율적으로 쇼핑하실 수 있는 그 부부 관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쇼핑하려는 아내가 이해 안 되십니까? 이 마음은 마치 남성분들이 운동 경기를 끝까지 보려고 하는 그 마음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아내가 운동 경기 보고 있는데 막 꺼버리고 그만 보라고 하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너무 불쾌하고 속상하겠죠. 아내가 같이 함께 해준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우리 아내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함께 쇼핑해주고 같이 해준다면 얼마나 기쁨이 들까요? 우리 서로를 공감하고 이해해주면서 우리 서로의 감정을 존중해주는 그런 건강한 부부관계가 되기를 축복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남편분들 같이 구호 외칠게요. 시작! 주님, 저는 저의 아내와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아내, 딸의 아버지입니다. 우리 이 시간 열방교회 구호 외치겠습니다. 오른손 준비하고 시작! 열방을 복음으로 섬기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곰새가리가 해볼게요. 하나, 둘, 시작! 곰새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고 엄마고 애기고 아빠고 둥둥둥 엄마고 날씬해 애기도 너무 귀여워. 으쓱으쓱 잘한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나비야, 나비야. 이나야, 오야. 이나비, 이나비. 춤추요, 오야. 엄마야는 우니도 한주, 한주. 우유로 한 개도. 땡땡땡. 최고! 너무 잘 불렀네요. 우리 나비야 해볼까요? 시작! 나비야